지난 영상에서 우와쿠시 반다이 남코의 유명 IP 아이돌마스터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당시 접수되었던 고발장에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고발인은 우와쿠시의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은 원작의 권리자인 반다이 남코가 직접 나선 고소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고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번 고발 역시 이러한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제보자는 우와쿠시의 행위가 크게 3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표법 제108조와 제224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표법 제108조 위반은 한마디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돌마스터는 반다이 남코가 게임, 음반, 연예인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식으로 등록한 상표인데, 우와쿠시 이와 매우 유사한 이세돌마스터라는 명칭과 로고를 자신의 유튜브 영상과 제목, 썸네일 등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해당 영상 4개의 조회수는 90만 회가 넘었고 모두 수익 창출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버튜버 그룹 이세계 아이돌의 브랜딩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표법 제224조 위반은 등록되지도 않은 상표를 마치 정식 등록 상표인 것처럼 속여서 표시했다는 혐의입니다. 문제가 된 이세돌마스터 로고를 자세히 보면 등록 상표를 의미하는 등록 상표 기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이세돌마스터를 보고 아이돌마스터의 정식 후속작이나 혹은 반다이 남코와 제휴를 맺은 공식 콘텐츠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아주 크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위반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이용해 자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이돌마스터가 한국에서도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와쿠시 이와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홍보하고 이득을 취한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고발인은 이러한 법적 혐의를 제기하면서 우와쿠시의 상표 무단 사용이 결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영상들이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시점은 올해 7월 3일이지만 이세돌마스터 영상이 처음 올라온 것은 2022년입니다. 고발인은 이 기간 동안 우와쿠시 일부 콘텐츠만 골라 단계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침해 사실을 알고도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발인은 총 6가지 항목으로 정리된 무려 2.2GB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세돌마스터와 아이돌마스터의 로고 색감과 폰트를 비교하는 자료부터 등록 상표 기호를 부착하여 등록 상표처럼 표시한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과 채널 구독자 증가에 대한 분석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고발인의 주장대로 법원이 우와쿠시의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고발은 현재 형사 절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형사 처벌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특히 법원이 고발인의 주장처럼 우와쿠시의 침해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 민사소송은 제3자인 고발인이 아닌 상표의 원 권리자인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가 직접 제기해야 합니다. 아마도 반다이 남코 측은 형사 재판의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9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의 광고 수익과 이를 통해 얻은 채널 성장 효과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 역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우와쿠시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와쿠 측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법원은 과연 이세돌 마스터가 아이돌 마스터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악굿에게 정말로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될 텐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섣부른 비난이나 예단을 경계하고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우악굿 측의 이번 고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낸 상태라고 하니 조만간 우악굿 측의 공식적인 입장도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